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사장님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해 30살이 됐고요. 그리고 핸드폰 쪽에서 일한 지는 한 6,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리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개인 사장으로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으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사장님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4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재장사하고 있는지는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 일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고, 월급은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치킨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22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일이랑 진짜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안 맞아서, 월급을 120만 원 가져갔을 때도 있고, 거의 이제,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져가다가, 점차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그때부터는 적게 가져가면 200만 원, 많이 가져갔을 때는 한 300만 원 이 정도 사이로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인센티브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매장마다 다 달라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 판매건마다 이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죠. 뭐 지금 사장님으로 있으시지만, 직원으로 일했을 때랑 지금 사장님 있을 때랑 어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원으로 있을 때가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직원으로 일했을 때는 사실 마음에 안 들면은 일을 하다가 힘들고 적성이 안 좋고 다른 일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기본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장이 돼 보니까 큰 돈 들어올 땐 좋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는 좋은데 장사 안 된 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이랑 판매점의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 통 신사만 팝니다. LG 대리점이면 LG만, SK 대리점은 SK만. 판매점은 LG, SK, KT 3사 기본적으로 다 하고, 알뜰폰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대신에 전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장사 제일 잘 되셨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고 제일 안 됐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방에서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달에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정말 안 나오는 날에는 한 1,200만 원도 나온 적이 있네요. 1,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2,5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는 고정 비용, 저희가 월세 좀 센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해도 한 1,500 이상은 가져갔었고,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는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30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 적도 많죠.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나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을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점, 좋은 점 둘 다 돈이에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온 달은 그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그 어떤 진상 손님이 와도 괜찮은데,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가져간 돈이 적었을 때 텐션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요금제적인 설명에 이런 걸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핸드폰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많이 파는 거고요. 많이 파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요금제. 왜 보통 핸드폰 구매할 때 처음에 높은 요금제 막 몇 개월 쓰지 않으세요? 뭐 3개월이든 네. 6개월이든. 그렇죠. 높은 요금제 쓰고, 혹시 부가 서비스 같은 거 넣어 보신 적이 네. 있나요? 부가 서비스 뭐 핸드폰 뭐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디어팩 이런 거 알아요? 미디어팩은 잘 모르겠네요. 그 아마 가입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9,9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고객님들이 높은 요금제가 나갔을 때 부가 서비스 같이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높은 요금제 들어가서 요금이 많이 나오나 보다 이러면서 부가 서비스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매출 올리려면은 높은 요금제를 첫 번째 많이 파는 거, 두 번째 높은 요금제, 세 번째는 부가 서비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가 서비스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가 서비스를 이제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확실히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 뭐 제가 팔거나 그러진 않는데,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데서 개통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매장에 뭐 이제 필름이라던가 이런 뭐가 어플이 안 되거나 이런 거를 조차로 오셔요. 그럼 이제 저도 고객님한테 뭐 근데
핸드폰이 어르신이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 최신 폰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하니까 저기 매장 가서 했어요 이렇게 말해서 뭔가 이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느낌이 쎄하다 이래가지고 조율해보면은 막 부가 서비스 3개 4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너무 많이 봤어요.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을 괜히 비싸게 내는 게 엄청 많아요. 경우가. 어찌 보면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 서비스나 이제 높은 요금제를 많이 유도를 하는 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이제 남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그쵸. 설명하고 넣으면 그나마 양반이고 설명도 안 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보통 이제 저희 통신료 요금은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싼 요금이 나오냐? 높은 요금제에 서명하지 않았냐? 난 설명드렸다 이러면서 개싸움 일어나고 손님들은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통신업 시장이 조금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사장님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통신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 서비스 높은 요금제 다 고객한테 안내해드리고 인지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매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넣게 됩니다. 안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객님한테 양해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고객님 제가 먹고 살려고 이런 부가 서비스 SK, LG, KT에서 넣으라고 말하는데 대신에 고객님께서는 이런 부가 서비스 하나도 이용을 안 하시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급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부가 서비스를 어차피 올려야지 이제 사장님도 이제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제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고객님한테는 그걸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이제 다시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는 고객님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이 핸드폰을 개통을 해주시고 부가 서비스 해줘서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면은 사람이 그 도움 받은 거에서 구걸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고객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머리 숙여서 부탁드리는 건데 그 비용을 고객님한테 청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객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은 저도 고객님한테 피해는 안 가게 그 금액은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핸드폰 판매를 이거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이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약간 타고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첫 번째 성실함. 무조건 성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약속을 진짜 잘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 인성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핸드폰은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판매업인데 영업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내 손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님과 좋은 이미지를 쌓아서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인성 올바른 그런 사람들을 계속 쌓아가면은 지금 당장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내 손님 쌓일수록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분들과 튼튼한 유대관계가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일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판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친절함과 이제 서비스를 계속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속적인 약간 그러한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신뢰와 인성. 이 두 가지가 필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실함은 스스로. 성실 없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고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와 인성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핸드폰 이제 알바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얼마나 버티시고 나가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이 대부분이고요. 2달 버티면 전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손님과 바로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 지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를 사장이 그냥 맨입으로 줄 수 없으니 엄청 육체 강도가 심하죠. 청소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전단지를 돌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호객행위는 요즘 없는데 이제 밖에서 뭐 이제 매장 앞에서 뭐 노래를 부르면 마이크로 뭐 이제 손님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보통 내가 생각했던 몸 편하고 뭐 손님들 상대하는 일이 아니네 이러다 보니 이제 보통 한두 달이면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몸 편하게 손님들한테 진실적으로 다가가고 약속을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냥 내 만만해 보이는데 내가 몰래 높은 요금제 쓱 넣고 부가 서비스 넣고 뭐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하고 이런 이미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이런 폰팔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폰팔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쨌든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몰래 이제 부가 서비스나 높은 요금제를 이제 억지로 넣어서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런 게 쌓이고 이제 고객한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문제가 원체 많아가지고 요 이미지가 된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또 감히 또 변론 한번 해보자면은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 어디서 개통하잖아요. 그럼 언제 개통했고 뭘로 개통했고 누가 개통했고 어떤 대리점에 누가 했고 고객님한테도 문자로 다 와요. 그 어떤 요금제로 가입했고 무슨 부가 서비스가 있고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원도 많이 줄었고요. 요즘 통신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진짜 고인물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 예전처럼 막 그런 악독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부가세를 높인다거나 이제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가격대를 월 요금제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렵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이런 게 오히려 팔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선호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유튜브에도 있고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이미 예전처럼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뭐 판매사 가는 말대로 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렇게 소비자분들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안 좋은 사람들은 쳐지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이제 부가 서비스가 뭔지 이제 뭐 폰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요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몇 번 목격을 한 적도 있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매장에서 개통을 하시더라도 그냥 가까운 데 와서 여쭤보시는 편이에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뭔가 최신 폰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을 막 거의 쓰시지도 않는데 뭐 최신 폰을 갖고 있다 이러면 저 일단 의심 못하고 보는 거죠. 의심 못하고 보고 어르신 문제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한테 조심히 물어보죠. 어르신 혹시 요거 어디서 사셨어요? 뭐 요금 얼마 나오세요? 요거 제가 한번 뭐 요금 많이 나오는 거 있나 없나 봐드릴까 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높은 요금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부가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럼 이제 어르신한테 여쭤보죠. 혹시 뭐 요거 하시면서 뭐 이렇게 받으신 거 없으세요? 뭐 혜택 받으신 거 없으세요? 여쭤보면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돼서 제가 괜히 그분한테 어머님 사기당하셨어요 라고 말씀해봤자 그분은 이제 어머님 화나서 달려나가실 거고 핸드폰 개통한 지 이미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나버린 상태여서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는데 괜히 마음만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속은 씁쓸하죠. 아직 이 통신업이 이 이미지 벗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더 조심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어쨌든 여기 핸드폰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일단 첫째로 가장 많이 팔아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높은 요금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 하시는 건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저희 핸드폰 하는 사람들 목표예요. 목표인데 이 과정이 있어서 부당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거지로 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싸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뭐 쟁취한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안 가고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계약을 하실 때 일단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핸드폰 상담 받다 보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뭐 이제 핸드폰 상담 다 끝나갈 때쯤에 높은 요금제를 써야 됩니다. 뭐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하고 시작하죠. 제일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 처음에 높은 요금제가 들어갑니다. 그 부가 서비스가 이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이제 이득이 생기니, 고객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객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안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사은품도 이제 필요하신 거 준비해드리고 해서 계약을 늘 진행하는 편이죠. 이제 핸드폰 이제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판매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이제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영업직이 판매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해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편법행위라서 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저희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직 대한민국 이 통신 시장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싸게 사시고 어떤 분은 비싸게 사시고 하시니, 근데 그렇다고 다 같이 비싸게 말고 다 같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직 없어서 저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보조금 같은 게 LG U+나 KT 약간 이런 통신사에서 이제 판매점으로 이제 넘어와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보통 대부분 걸친 편이에요. KT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되게 KT 안에서도 많고 SK 안에서 많고, 그런 회사랑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거래처라고 말합니다. 그 거래처가 주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 정확히 딱 얼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S22 팔면은 20만원 주고 어디는 S22 팔면은 뭐 15만원 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은 그런 거래처에서 지원금을 많이 줄수록 사장님은 핸드폰을 싸게 판매할 수 있고, 싸게 판매하면 이제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게 많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제 욕심을 보고,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뭐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 핸드폰을 팔 수가 있는 거고, 핸드폰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는 비싸게 사라, 당신은 비싸게 사세요, 저는 제가 팔았으니까 제가 제 돈 챙길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상생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고객님 제가 최대한 싸게 해드리는데 저도 여기 월세 내고 뭐 제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 제가 자원봉사 나온 건 아니니 이제 양심적으로만 요 정도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좋은 대신에 이제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도 이제 잘 되고 제가 더 잘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거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얼마 정도 가져가고 얼마 정도 고객님한테 DC를 해준다는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쵸. 서로 이제 나눠 갖자 이거죠. 고객님 핸드폰을 사고 전 핸드폰 팔으니 주는 돈으로 우리 같이 잘 나눠 갖자. 이게 추구하는 바죠.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하지 말라 하는데 되게 미흡하거든요. 되게 제재가 약해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래서 아예 싹 다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통신사를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통신사 하나만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통신료가 확 내려갑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신사들이 지금 단합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동결시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 이런 데 보면은 통신사가 세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LG, SK, KT 요금도 다 비슷하고 담합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쉬쉬하는 거죠. 몰래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이거 덤탱이 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간이고 쓸 깨고 다 빼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두 번째, 인성이 안 좋은 사람한테 하지 마라. 틱틱대고 그런 인성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1년도 못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연한 거는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뭐 문자로 이제 부가세 뭐가 나오고 요금제가 얼마나 나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은 거의 없으신데, 그쵸. 계약서를 이제 좀 주의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사람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매자분의 이제 인성이나 이런 걸 잘 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사람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제가 뭐 계약서 잘 보라고 하는 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개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뭐 장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통신 요금이 나오게 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게 계약이 될 수가 있나요? 있죠. 그렇게 이게 통신업이 되게 그냥 핸드폰 간단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도 하고 있고, 그 요즘 핸드폰 소액 결제도 60만 70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걸렸죠. 다 잡혔죠.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 만약에 이제 PD님께서 어디 핸드폰 매장 가가지고 조회 같은 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몇 월 몇 시 어디 대리점 어디 PC에서 누구 담당자 아이디로 언제 무엇을 받는지 다 나오는 시대라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죠. 요번에 나왔기 근데 때문에 어떤 요금제를 써야지 그렇게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거는 요금제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보통 한 명의당 핸드폰을 6개까지 개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한 대당 거의 뭐 비싼 요금제 들어가고 하면은 한 14만 원, 15만 원씩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소액 결제 몇 개씩 넣고, 인터넷, TV도 대부분 모르시지만 한 명이로 인터넷을 3개까지 할 수, 2개? 3개? 2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터넷 요금 뭐 TV 들어가고 사은품 들어가고 그런 거 하면은 그게 몇 달치씩 미납이 되거든요. 몇 달치씩 미납이 되면 그게 결국 몇 천만 원 되는 돈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미래가 없는 거죠. 1년도 안 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는 힘들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걔네들은 폰팔이란 말도 아깝죠. 그냥 사기꾼 새끼죠. 그런 새끼들은. 그러면 사장님이 핸드폰 판매 영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늘 항상 안 좋은 일 있어도 그거는 일할 때만큼은 생각 안 하고 늘 즐겁게 생활하려고 하고, 매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대 광고를 안 합니다. 왜 핸드폰 매장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뭐 지금 노트 20 9만 원, 8만 원 그거 다 막 높은 요금제에다가 막 카드 같은 거 막 어거지로 막 100만 원씩 쓰는 거 막 쑤셔 넣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가격인데 손님들은 그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다 말이 다르니까 이 집 이상하네, 사기치네 라고 느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옛날 대리점 때는 직원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해가지고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 거 과대 광고 하나도 없이, 과대 광고 없이 매장 깨끗하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요게 이제 제 영업 비밀입니다.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보람찼던 순간들을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손님 만났을 때죠. 그 좋은 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뭐 이분이 저한테 많은 마진을 남겨주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신뢰를 하고 이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그분이 알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저랑 계속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인연이 닿아가지고요.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인연이 닿아서 그분들 뭐 가족분들 오고 소개하고, 옆집 뭐 사장님처럼 그냥 인사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때가 그런 분들이 진짜 제 이 일을 하는 낙이죠. 마지막으로 전국에 이제 핸드폰 이제 판매점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이랑 핸드폰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뭐 사실 저도 그저 일개 사장이라 뭐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이제 핸드폰 시장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근데 예전에 나쁜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요새 점점 힘들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뭐 꼭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뭐 마스크도 벗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늘 힘내시고요. 저희 항상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합시다. 감사합니다.